그래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체질의 그 치료의 원리도 알았잖아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체질식으로 자가 치료하고 질병을 예방하자는 거예요. 자고로 식이가 최고로 식사 치료가 최고예요. 자, 식약 동원입니다. 약식 동원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가 어떤 음식점에 그 나오는 거 그거 하나 땄는데요. 이런 것도 또 식당에 붙여놓습니다. 약식 동원이다. 자, 식약 동원은 뭐냐? 음식과 약은 뿌리가 같다 이거요. 같은 뿌리다. 그래서 보면은 계속 먹어도 부작용이 없고 맛있는 것, 이거는 음식으로 됐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없고 질병 치료 효력이 있는 거, 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다 기가 강한 것은 약이요, 기보다 맛이 강한 건 음식이다. 같은 뿌리예요. 그 대한민국 약정 가장 오래된 거에도 뭐가 나오느냐? 일상 보면은 보리, 생강, 대추, 더덕, 산딸기, 인삼, 감초, 계피, 결명 이런 것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약전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명칭대로 틀리죠. 뭐 율무하면은 뭐 의인, 어려워요. 뭐 질경이, 길경이는 뭐예요? 하여튼 어려워. 차전자 뭐 이렇게 막 나가요. 그래서 보면은 아주 그 도라지, 칡, 마, 더덕, 율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특히 뭐 인진, 쑥, 생강, 대추, 마늘 다 이거 쓰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약하고 음식은 뿌리가 같다. 그걸 우리 확실히 이제 알아둡시다. 그래서 팔체질 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식과 균형식은 뭐냐? 체질을 알면은 체질에 맞게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우리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풀을 먹어야 될 동물들은 풀만 먹어요. 가령 소가 풀을 뜯어야 되는데 풀밭에다가 고기를 던져줬어요. 고기 먹습니까? 안 먹죠. 흥흥하다가 그냥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자, 호랑이는 채식을 합니까? 절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없어요. 자연사인데요. 다만 이 못된 인간들이 뭐 애완물로 해서 해가지고 기르면은 애완동물들도 당뇨병에 걸리고 뭐 그래요. 전부 다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체질에 따라서 우리가 먹어줘야 된다. 그런데 그 고장에 따라서 산물이 또 여러 가지 틀리잖아요. 어떤 지방에 가면은 뭐 유명한 그 고향 그 체질식이 있잖아요. 그 전통식이 있어요. 그러면 전통식을 먹고 자란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적응이 됐고 체질이 또 비슷해요. 근데 어떤 곳에 가보면은 옛 통치자들이 자기가 먹어보니까 안 좋아. 그러니까 법으로 금지해버려요. 야, 니들 절대 육식 하면 안 돼. 그게 일본의 경우입니다. 일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국부가 들어서면서 자기가 그 육식을 하니까 영 안 좋아요. 그래서 육식 금지령을 내려버렸어요. 600년 동안 쭉 못 먹었어요. 쭉 못 먹었어. 그러다 메이지 유신이 이제 되면서 딱 법령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육식을 먹으면은 개화인, 문명인이고 육식을 안 하면 야만인이다. 아무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원래 채식, 생선을 먹게 돼 있어요. 저는 일본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3번이나 가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저는 일본에 가면 제사장입니다. 왜? 내 체질에 맞는 거예요 이게. 건강도 좋은 편이고 일본에 가서 살아보니까. 근데 지금 한 가지 여담인데 걱정이 막 앞서요. 지금 일본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한국에 불고기 맛있다고 관광 오면 불고기 막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 야끼니 육이 좀 많이 생겼어요. 우리가 좀 인간적인 인도적인 입장에서 조금 이거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왜? 육식을 많이 시키면 일본인들은 맥을 못 씁니다. 거기는 0157 균이 그 식이 뭐 그 중독이 많잖아요. 다 체질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상당히 적습니다. 생선을 좋아하는 사람 비브리오 기운에 잘 안 걸려요. 근데 생선을 못 먹을 사람들, 그러니까 목체질이 그걸 먹으면 비브리오 기운에 약해요. 그건 곤돈 선생님이 체험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금양체질은요, 당신이 무슨 약을 쓰든지 효과보다 해가 많다. 왜? 간이
작용이 가장 떨어지니까. 육식 후에 몸이 더 괴로워진다. 이런 체질적으로 간기능이 약해서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채식과 바다선생을 주식으로 하고 항상 허리를 펴고 꼿꼿이 서라 그렇습니다. 왜 허리를 펴고 꼿꼿이 서요? 간이 쪄눌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철을 타면은 계속 서서 갑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왜? 간이 쪄눌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간이 허약한데.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음식, 유익한 음식 이렇게 골라서 먹으라 이거죠. 자, 골라서 먹는데 자기의 취향에 맞고 골라서 먹어야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좋은 쪽에서. 자주 먹으면 해로운 음식은 가끔씩 맛있게 먹으세요. 자주 먹으면 안 되니까. 그러나 위에 건 될 수 있으면 피해라.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단체 생활, 직장 생활 하면 좀 피할 수 없는 자리가 많은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자, 금음 체질은요, 이 체질의 건강 1조는 모든 육식을 끊는 것이다. 2조는 약을 쓰지 않는 것이다. 3조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화를 내면 간이 상하죠. 간이 약하니까 또 화를 잘 냅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거예요. 혹 근육에 무력증이 있을 때는 더욱 주의해라. 더욱 철저하게 육식을 보여라. 항상 수영을 즐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도 만약 중증 근무력증이 왔다 하면은 큰일입니다. 지금 내 고질병인데 그 순간에 저는 진짜 철저하게 육식을 끊어야죠. 이제. 지금 어쩔 수 없이 가끔씩 먹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목양체질입니다. 금요하고 전반대. 당신이 건강할 때는 괜찮도록 땀이 많이 난다. 건강할 때는 정말 땀 많이 흘려요. 계속 닦아요. 체약할 때는 대려 땀이 없어요.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든지 땀만 흘리면 몸이 가볍다. 그러니까 사우나를 하든 운동을 하든 땀을 빼라 이거죠. 항상 온수욕을 즐기는 것이 좋고 운동은 등산이 좋다. 등산이 왜 좋겠어요? 산속에 올라가면 폐가 강화가 되잖아요. 산속에 가면. 그래서 또 말을 적게 해라. 말 많이 하지 마라. 혈압은 일반 평균보다 높은 것이 건강한 상태이다. 이게 다 임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87 전문 한의원에 가면은 곤돈 선생님의 이걸 따라서 체질 맥진을 해가지고 약도 지어주고 이걸 반드시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최근에 변했으니까 약간 변경된 상황이 이게 종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걸 따라야 됩니다. 자, 모금 체질. 이 체질은 대장이 가장 약하다고 그랬죠. 그래 대장 무력이에요. 그래 하복부가 자주 불편해요. 냉하고. 그래서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프고 통변, 변이 고르지 못하다. 그 다음 정신이 우울해진다. 몸이 차갑고 때로는 뭐 잠이 잘 안 온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지키기 위해서 뭐냐, 항상 아랫대 복대를 해줘라. 복대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쉬운 체질은 술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꼭 모금체질이라고 다 술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또 술이라는 건 한 방울도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것도 있고 다 또 자기만의 또 특별한 것도 있어요. 자, 토양 체질은요 항상 뭐예요? 적급한 성격과 지켜야 된다 이죠. 건강이.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항상 서둘지 말고 일을 추진해라. 체질적으로 강한 소화력 때문에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러나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피해야 된다. 특히 당뇨 이거 올 수 있어요. 술과 냉소를 해가 많아요. 안 그래도 몸이 뜨겁다고 그랬죠. 속열이 많아요. 그래서 체질들은 얼음을 질글질글 식어 먹는 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음식, 쇠고기, 돼지고기 나오죠. 육한 음식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거. 절대 금해야 할 거. 닭고기, 오리고기, 개고기, 엽서고기. 이번 삼복더위 때 닭고기 많이 먹었을 텐데 오리고기. 이게 토양 체질한테는 이거 독이에요. 우리 딸내미들은 토양 체질인데 닭고기 먹으면 뭐 다래끼도 나고요. 안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요. 아주 예민하더라고요. 자, 토음 체질. 이건 가장 그 숫자가 적다고 그랬죠. 약이나 음식의 부작용으로 인해 소화장애가 가장 많다. 음식은 늘 시원하고 신선한 걸 먹어라. 술과 냉수가 해가 많다고 그랬어요. 특히 버거가 좋다고 나옵니다. 버거. 이 체질은요 버거 독을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그 말이 있어. 혹시 그렇지 않을까? 권도원 선생님이 추측을 했어요. 그만큼 좀 희귀 체질이다. 어떤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소화력이 왕성한데 너무나 소화력이 왕성해가지고 탈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의학적으로 보면 뭐예요? 태과 불급이에요. 너무나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한 건 안 좋다 이거죠. 자, 수양 체질의 섭생인데요. 당신은 추운 계절이 더 강하다. 왜? 원래 몸이 차가운데요. 건열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좋아요. 저도 여름보다는 겨울이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땀 나니까 겨울이 좋죠. 냉수기나 냉수 마찰을 즐기는 거. 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법이 된다 이거죠. 먹는 건요. 아까 토양체를 전반대요. 뜨거운 걸 먹어줘야 돼요. 이슬은 인삼이 최고예요. 전통적인 체질식 그러니까 그 보양식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한약을 먹어도 10전 대보탕 딱 맞는 거예요. 자, 잘 여러분들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색깔을 여기서 줬습니다. 왜냐 노란색 바탕으로 해줬어요. 왜? 비의 기능이 약하니까 노란색을 발라야죠. 토양 체질은. 수음 체질은요. 자, 수음 체질은요. 당신의 온도가 낮거나 질적으로 찬 성질의 음식을 먹으면 냉한 이유가 더욱 냉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심적인 불안도 온다. 아침 되면 유화수가 온다. 대표적인 유화수가 많아요. 따라서 이 체질의 건강 제일조는 소식, 그 다음에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거. 유화수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체질들은 밥을 먹고 나서 적어도 한 30분 정도 옆으로 드러넣어줘라. 안 그러면은 유화수가 된 게 장을 쪄눌리고 밑에 다 쪄눌려야 안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체질별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건강의 뭐예요? 10분이라고 그러나요? 건강의 제 1조입니다. 제 체질 같으면은 절대 화내지 말라는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한테 성질 돋구지 마세요. 저는 화나면은 안 그래도 약한 그 간이 더욱더 망가집니다. 자, 우리 어떻든 간에 집집마다 팔체질 의학을 익혀가지고 질병을 예방합시다. 감사합니다.